네, 여러분 2023년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걸 올릴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심 끝에 이번에 올릴 영상은 바로 이 염경엽 감독이 강조한 포지션 유격수 뎁스 차트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유격수가 사실은 우리가 부동의 주전 그리고 이제 또 LG 트윈스 레전드 걷기를 앞두고 있는 또 오지환 선수가 있지만 그 다음 유격수 찾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144경기 체제로 접어든 지가 벌써 한 7, 8년쯤 된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오지환 선수의 이 수비 이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오지환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힘든 시간도 겪기도 했었고 또 백업 유격수가 설 자리가 없어서 조금 과감하게 기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또 부임 이후에 그걸 강조했는데 과연 실행을 할지가 결국에는 이번 시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 LG 트윈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 유격수 지금부터 어느 정도의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수비 이닝 이게 사실은 당연히 잘하는 선수가 시합 뛰는 건 당연한데 유격수란 포지션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강한 타구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또 릴레이 플레이를 할 때 외야로부터 볼을 받아서 던져야 되고 또 2루 베이스 커버를 들어갈 때도 유격수가 또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야에서 가장 활동량이 이 많은 포지션 중 하나죠. 유격수가 특히나 이 센터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격수로서 상당히 힘들지만 오지환 선수가 잘 이겨냈다는 점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지난해 오지환 선수가 1167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이영빈, 손호영, 이상호, 로벨 가르시아인데 사실상 여기서 유격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봤다라고 하는 거는 이영빈 선수, 손호영 선수 정도고 이상호 선수는 이루수로서는 수비가 뛰어나지만 결국에는 LG에서도 이 시즌이 끝나고 방출당한 이유가 3루 유격수 수비가 안 되니까 일단은 활용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방출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벨 가르시아도 사실상 이 이상호와 가르시아는 서 있는 수준에 좀 불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영빈 선수가 또 군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을 보면은 손호영 선수가 가장 백업으로는 또 높은 위치에 오지환 선수 다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오지환 선수의 백업을 보던 구본혁 선수, 이영빈 선수가 이제 이영빈 선수는 한 일주일 있다 가야 되고 상무를 구본혁 선수는 이제 2023 시즌이 끝나면 복귀를 합니다. 2024 시즌에.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상무에서 열심히 또 해주기를 바라고 다시 유격수 경쟁은 오지환 선수를 제외하면 새로운 판이 열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수들의 경쟁은 1군 백업 그리고 퓨처스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호영 선수, 김주성 선수가 지금 손호영 선수는 마무리 캠프에서 염경엽 감독과 또 열심히 훈련을 했고 또 김주성 선수는 지금 질롱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가 가장 유력한 백업 후보고 이제 퓨처스에서 열심히 또 한 시즌 동안 소화한 선수들이 최현준 선수와 엄태경 선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뽑은 올해 신인 송대현, 강민균 두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룹을 짰어요. 그룹을 짜서 한번 이제 이 선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역시 오지환 선수죠. 오지환 선수가 지난해 골든글러브 또 2020 너무나 이 타격에서 좋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수비가 다시 떨어졌느냐, 다시 지배했느냐 그렇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수비가 이 선수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 완전히 국내 탑 유격수죠. 김하성이 또 미국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OPS가 0.827에 WRC 플러스 타격 생산력이 138.6이었습니다. 중심 타선의 한 축을 맡으면서 25개 홈런 87타점 이 두 수치는 다 커리어 하이고요. 또 20개의 도루를 하면서 정말 이 종횡무진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오지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역시 당연히 부동의 주전 유격수고 이제는 오지환 없는 LG는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이제 장기 계약을 앞두고 있죠. 장기 계약 이제 곧 발표 날 텐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오지환 선수가 이제 장기 계약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금액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1차 FA 때 적게 받은 것도 있고, 이 정도면은 이제 뭐 이후에 계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오지환 선수를 은퇴까지 볼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둬야죠. 예. 뭐 장기 계약 안 할 때는 그럼 오지환 놓치려는 거냐 해놓고, 만약에 또 뭐 100억 넘는 가격이 지금 뭐 형성이 되고 있다는데 그 가격에 잡으면 또 왜 이렇게 비싼 돈 잡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금액보다도 가끔은 이제 스포츠에서 낭만이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또 직전 시즌에 잘 했으니까 이 장기 계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지환 선수를 또 은퇴까지 걱정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시즌 중에 오지환 선수의 체력을 좀 세이브 해줄 수 있는, 만약에 뭐 1200이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지환 선수가 한 900이닝 정도를 뛰고 나머지 선수가 한 300이닝을 좀 해줄 수 있다면, 뭐 포수 때 박동원 선수의 백업은 필수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오지환 선수도 어느덧 30대가 넘어서는 나이기 때문에 백업 유격수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오지환 선수 정도의 공격력이면 백업 유격수가 나왔을 때 지명타자로, 뭐 선수들의 타격감이 안 좋다거나 본인이 타격감이 좋은데 쉬어야 될 때 지명타자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또 최근에는 두 번의 가을 야구에서 부상으로, 한 번은 돌아왔지만 제 컨디션 발휘를 못했고, 한 번은 아예 시즌 아웃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닥쳐서 뭔가 관리를 해줄 게 아니라 초반부터 체력을 좀 세이브 해놓는다면 이런 상황들이 좀 덜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부상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지만 만약에 그런 경기들을 오지환 선수가 쉬어줬으면, 혹은 앞선 경기들을 쉬어줬으면 부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오지환 선수도 중요하지만 뒷받침할 선수들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룹으로 이 뒷받침할 선수들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손호영 선수와 김주성 선수입니다. 손호영 선수가 1군에서 나왔을 때 보여준 임팩트는 대단했습니다. 홈런을 3개나 때려냈고요. 이게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주전으로 뛰면서 낸 스탯인데, OPS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해에는 이루수가 약간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나와서 좋은 활약을 했는데, 결국 이 선수마저도 이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후반기에 너무나 아쉽게 됐죠. 네. 이 선수가 이제 강한 타구를 또 타격에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유격수 백업을 하면서 오지환 선수처럼 장타를 가끔씩 쳐준다면 아주 하위 타선 쪽의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선수는 또 툴 플레이어예요. 기본적으로 주루, 또 마이너 뛸 때는 이 투수로도 한번 전향을 시도를 해봤었기 때문에 어깨도 상당히 좋고, 또 기본적으로 수비력도 갖추고 있고 컨택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홈런 타구 속도가 이재원 선수 다음으로 팀 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한 타구를 보낼 수 있는 손호영 선수이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가 이번 시즌에 정말 부상 없이 진짜 한 시즌 백업으로 하면서, 또 오지환 선수 백업 역할뿐만 아니라 또 이루수 쪽에 경쟁자들이 좀 부진했을 때 주전으로도 올라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 활약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김주성 선수죠. 김주성 선수는 2021 시즌까지는 정말 타격 쪽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전 감독께서 수비력이 안 되는 선수는 잘 안 썼죠. 특히나 내야수기 때문에. 그래서 김주성 선수가 퓨처스에서 좀 잘하고 있음에도 기회를 많이 못 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좀 캠프 과정에서 부상도 있었고, 또 퓨처스 성적도 조금 떨어진 상황, 공수 모두 약간 좀 부침을 겪었던 시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진롱에 가서 잘하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또 장타율이 4할 7푼 7리나 되기 때문에 이 선수도 한 방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김주성 선수도 메인 포지션이 유격수는 아닙니다만 또 내야 3루, 2루, 1루를 보면서 유격수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이제 타격적으로 좀 손호영 선수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백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고, 이제 다만 두 선수의 리스크. 손호영 선수는 몇 시즌 이제 부상이 또 발목을 잡았고, 김주성 선수는 역시 이 수비가 관건인 선수이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이 퓨처스 경기 가가지고 수비하는 모습 보는데 실책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기록되지 않은 실책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주성 선수는 수비가 문제인데, 두 선수 모두 열심히 또 약점을 보완해서 1군에서 많이 볼 수 있길 바라고, 다음 후보군은 또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왼손잡이 우투 좌타 선수들입니다. 왼손으로 타격을 하는 선수들인데, 최현준 선수와 엄태경 선수, 두 선수의 공통점은 이 우투 좌타인 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퓨처스에서 풀타임 주전으로 활약했던 두 선수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현준 선수는 지난해 퓨처스 올스타도 나갔고요. 3할 타율, 이 선수가 다시 군 전역을 하고 육성 선수로 떨어진 상태인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요 타격감 그대로 가져간다면 초반에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엄태경 선수는 지난해 가장 마지막에 뽑혀서 팀에 들어왔지만 또 신인 가운데서는 퓨처스에서 가장 많이 경기를 뛴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했던 선수고, 최현주 선수는 군복무가 해결이 됐고 엄태경 선수는 영장이 나오면 입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큰 변수가 없다면 아마 퓨처스 개막전 스타팅 라인업에 이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오지환 선수가 WBC를 나간다면 나갈 것이 좀 유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오지환 없이 캠프 때라도 혹은 시범 경기 때라도 한번 팀을 꾸려보자. 뭐 훈련을 할 때도 사실은 오지환 선수가 있으면 오지환 선수랑 같이 이제 뭐 병살 호흡을 맞추거나 타구 처리를 하거나 전체 팀 수비 훈련을 하는데, 이 1군 훈련에 오지환 선수가 국가대표를 나가면 빠지고, 캠프 기간에 WBC 대표팀은 또 다른 쪽에 캠프를 차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최현준이나 엄태경이 들어간다면 저는 이 선수들이 1군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것만 해도 큰 경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지환 선수가 만약에 나간다면 1군 경기에도 시범 경기 때지만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눈도장을 받으면 더 1군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들도 준비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졸 신인 2명을 선발을 했는데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송대현 선수와 강민균 선수인데요. 송대현 선수는 이 문보경 선수와 신일고를 같이 나왔습니다. 동기고 2000년생에 이제 송대현 선수는 동국대에 가가지고 동국대에서 4년을 마치고 LG 트윈스에 입단을 했고, 강민균 선수는 덕수고 유격수 출신이고 대학에서는 2루수로 주로 출장을 했는데 이 선수는 홍익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 두 명의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송대현 선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학교 내내 거의 유격수로 활동을 했었고, 또 4번 타자를 팀에서 치긴 했지만 사실 타격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 동국대 유격수 하면 구본혁 선수를 떠올리시겠지만, 구본혁 선수는 대학교 때 리드오프로 나오면서 타격에 꽤 소질이 있던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송대현 선수는 타격보다는 수비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였고, 물론 구본혁 선수도 대학교 때 수비를 잘하던 선수긴 했지만 구본혁 선수와 비교하면 이 송대현 선수의 타격이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강민균 선수를 보면은 수비보다는 공격에 치중을 둔 선수입니다. 대학교 때 타격에 눈을 떴다는 스카우팅 리포트가 있습니다. 타율도 3할 8푼 5리를 기록을 했고, 또 유격수보다는 2루수 출장 비중이 높았지만 유격수도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두 명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선수가 프로에 와서는 오히려 수비가 더 좋은 선수가 백업으로는 좀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선수 간의 경쟁도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강민균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2루수로 점점 자리를 잡는 게 좋겠지만 어쨌든 1군에서 신인급 선수가 나오려면은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선수 부족한 부분 잘 보완해서 과연 퓨처스 딱 입단하자마자 눈에 띄는 활약을, 제2의 또 구본혁이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두 선수도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하고 또 염경엽 감독이 부임 당시 강조한 포지션이 유격수를 살펴봤습니다. 오지환 선수의 2년 연속 대활약도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국가대표 기간이 좀 있는 만큼 또 나머지 선수들도 열심히 해서 백업 유격수도 좀 탄탄하다, 오지환 선수가 편하게 쉬어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유격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